어느샌가 찾아오는 금요일에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했고 XRP도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XRP 같은 경우는 이제 22센트, 거의 23센트가 덜랑말랑한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몇몇 분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XRP 분석, 차트 분석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XRP는 차트상 이전 최고치인 0.2220달러 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단기적인 기술 상황을 개선시켰다. 주요 저항선은 0.2430달러,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25센트 그리고 26센트의 저항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해리 같은 경우는 XRP는 지난 6개월간 직면했었던 기술적 저항 영역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33센트까지 쉽게 치솟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해줬습니다. XRP가 따로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또 다른 분석을 보게 되면은 XRP 같은 경우는 이 하락형 쐐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뚫고 나온 후에 여기 있는 상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자에 관련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법인용 국제송금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출시하게 될 것이다. 바로 국내에서 있었던 그런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패트릭 윤 비자 코리아 사장은 B2B 커넥트는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인 간 송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면서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참여를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은행이 협력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B2B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 신한은행은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기술 기반은 IBM의 하이퍼레저입니다. B2B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달리 실시간으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중개은행이 개입 없이 실시간 자금 추적이 가능하고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B2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용화가 되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과 최종적으로 검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상반기 중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66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자넷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들은 조만간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비자 토큰 서비스와 개인 간 해외 송금 서비스인 비자 다이렉트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자 토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가오는 1월 21일 비자 토큰 서비스가 미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비자 체크아웃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기존의 비자 카드 거래를 지원했었던 상인들은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 토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내역이 토큰화가 돼가지고 지불 카드가 지불 전체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비자 카드 사용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보다 간소화되고 안전하게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은행 수준의 보안을 몇 분 만에 이 비자 거래에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말이 많았었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얼스폴트를 인수한 다음에 리플사의 파트너들인 머니그램 그리고 유로넷과도 여러가지로 일을 함께 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은행 간의 송금이 지원되게 될 텐데 이것이 리플사의 라이벌이 될 수 있겠느냐, 혹은 리플사는 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요. 비자 역시 나름의 이제 결제 진행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들 역시 스위프트처럼 네트워크는 구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같은 부분도 스위프트와 마찬가지로 XRP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 역시도 계속해서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이 비자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엑스커런트와는 겹치는 사업적인 부분이 있긴 할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B2B 커넥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랑 이제 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메시징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엑스커런트와 이제 영역이 겹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실시간으로 추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실시간으로 결제가 끝나버리니까. 자, 이렇게 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좀 가져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내부적인 사정들, 이 규제적인 부분들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머니그램,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글로벌 송금 거래가 전년도 대비 2% 상승했고요. 국제 거래는 9%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자 머니그램의 주식이 22% 상승했는데요. 부럽죠? 22% 상승. 그리고 이 비자와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 이제 뒤에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리플 드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리플 드랍 에피소드 18, 욕이 아니고요. 이 18화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I'm Amy Hirth. I'm filling in here for Reinhard Kate, and this is the Ripple Drop. We're here at Swell, which is our annual event taking place in beautiful Singapore. We've got more than 600 incredible guests, and I'll be talking to a few of them, so stay tuned. What is the feedback from the ground, Ben? It's been super. We're having really good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the customers. So now more of our customers are live, they're in production, they're working on Ripple, sending high volume traffic. So the conversation we're having are much more about how can I connect to more customers, how can I do more on the network, how can I do more innovative things with Ripple. Great conversations also about on-demand liquidity and really making that liquidity problem go away through innovative use of Ripple and XRP. 자, 이번 리플 드랍 같은 경우는 스웰 재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스웰이야,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고를 우려먹네. 그러면서 여기는 이 사람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보는 없는 것이냐, 정말 불안하게 만드네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스웰 이야기를 또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실망했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뒤에 약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마커스 트레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보통 이 라이언 할케이시라는 남자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에이미가 대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스웰, 그리고 6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마커스 트레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스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자 마커스 트레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높은 볼륨의 거래가 생기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더 많은 혁신을 리플사와 함께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들을 나눴다. 또한 유동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문제를 바로 XRP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리플 드랍 같은 경우는 녹화가 스웰 당시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보시죠.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findings from this year's report? With 35% of respondents stating that they are in implementation means we've crossed the chasm, and another 27% said that they are actually going to be nearing implementation. So that was pretty exciting compared to last year where we had only 18% stating that they were in or near implementation. Were there any other key differences that stood out to you? The respondents are more ambitious this year. We sense heightened competition, more pressure from fintechs, and we saw a jump, for instance, in the percent of respondents who said they want to both expand geographically as well as extend their product set. 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셀렌테라는 회사의 시니어 분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렌테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 및 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이고요. 리플사와 이제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엑스커런트 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셀렌트에서 발표를 한 리포트에 대해서 주요 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어보니까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번 리포트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그들의 35%의 고객들이 이 새로운 기술 적용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는 캐즘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캐즘이라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되어 출시된 다음에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되어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을,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자 중에 27%는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직 18%만이 기술 적용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그들의 고객들은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는데 더욱더 많이 경쟁적으로 그들이 변했었고, 이 핀테크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들 모두가 사업상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사업 상품 역시 동시에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리브라를 특히 이제 통해 가지고 많은 은행 및 업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이 셀렌테의 고객들 역시 굉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 18%만이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생각 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35%가 기술 적용 단계로 넘어갔고 27%가 추가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는데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 블록체인과 핀테크 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터뷰를 하게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고렌스의 CEO입니다. So you're really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확장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인데요. 일단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So you're really a pioneer. You're one of the first to use on-demand liquidity over RippleNet. And I would just love to hear a little bit more about how that impacts your global network of freelancers. RippleNet's been great because it helps us pay faster 24/7 to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corridors that offer some of the greatest opportunity, like the Philippines. And when you start taking into consideration different holidays, our holidays, their holidays, bank days, their bank days, things get really slow. And this is a region where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opportunity, but there's also a tremendous amount of complexity and a tremendous amount of need. So if someone's making a $250 for that week and that's their salary, they need that money. And if we have 5,000 people to pay, we have 5,000 people that need that money. So working with Ripple has helped us get it there faster and without the constraints of the long weekend, either ours or theirs. That's been really, really impactful to our business. Yesterday you were on stage here at Swell. You mentioned InstaPay and how that's impacted your freelancers as well. Well, anyone who's sent payments over digital assets, it's whether it's straight peer-to-peer or through RippleNet the way we do. I mean, it's amazing when it doesn't matter what day it is, it just works. And you're like, I just sent you this, and it's there. 자, 이 고렌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런 방식의 웹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고렌스 같은 경우는 ODL, 실시간 유동성을 초기에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한 명이다. 이 실시간 유동성 및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리플넷은 정말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빠른 지불을 1년 24시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처럼 지불하기 어려운 송금로에 가장 좋은 사업적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가 휴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휴일은 필리핀의 휴일과 다르다. 이 각 나라의 은행들은 그런 휴일마다 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존 송금 방식으로는 은행들이 쉬는 날들, 주말이라든지 휴일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런 이유들도 그렇지만은 필리핀과 같은 지역으로 송금을 할 때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역에는 정말 좋은 사업 기회들이 있지만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러나 수요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가 일주일 일을 해가지고 $250를 벌어들인다면 그들은 그 돈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5천여 명의 고객들에게 입금을 해줘야 된다면 그 한 명 한 명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플사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주말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자, 그러자 여성분이 또 말을 이어가는데요. 어제 스웰에서 인스타페이가 프리랜서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 CEO 답을 해줍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하는 것은 P2P 방식이거나 우리처럼 리플넷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입니다.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보내면은 수신자가 또 바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고객들에게 새롭게 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제한 없이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의 수당을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우리의 사업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일하고 우리의 고객들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지요.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미래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최근에 리플넷이 인스타페이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식과 또한 카드로 송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두 개의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리플넷을 거쳐서 고객들에게 송금되는 과정이 더욱더 빨라졌다라는 것이고 이는 단연코 이제 리플넷 기능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카드로 이제 송금을 받는 건 역시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데 이 누군가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마다 돈을 보내주게 되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돈이 그들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그들의 카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듣자마자 딱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머니그램이 비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송금을 보내면은 그것이 받는 사람의 데비트 카드로 직불 카드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시작을 했었죠. 이 서비스 발표 날짜가 2019년 9월 12일이었는데요. 이제 리플넷이 여기에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비자와 리플사 머니그램이 어떻게 보면 벌써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머니그램과 비자 다이렉트 그리고 리플사의 실시간 유동성 이 세 개가 합쳐지면은 이제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은행들의 휴일과 각 나라들의 명절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은행들은 그런 날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 B2B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은행들 간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그런데 은행들이 쉬면은 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각 나라의 은행들이 쉬어버리면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휴일에 상관없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리플사의 서비스가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한번 편을 들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회사들과의 관계, 비자, 리플사, 머니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긴 것은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기 민망하니까 그냥 광고를 클릭해 주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